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코스피 크게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미국의 FOMC 회의 경계감이 시장에는 더욱더 짙게 들이운 듯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장 마감까지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함께 볼 텐데요. 미국의 IRA법 시행 이후 이 자동차와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 STS 코리아 최진욱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에 뭐 어디는 피해가 될 것 같다, 뭐 어디는 수혜가 될 것 같다 이야기들 참 많았는데 그때 극명하게 이 온도 차이가 났던 부분들이 바로 국내 완성차 기업과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발표된 현대차의 미국 법인 판매량을 보면 그래도 지난 10월에 미국 내 현대차의 이 전기차 판매량이 전달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IRA법 시행이 되고 한 두세 달은 지나고 나서야 좀 더 본격적인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두세 달이라고 하면 이제 내년 초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 초 과연 우리 완성차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과연 어떤 상황에 좀 직면하게 될까요? 일단 이 감축법 자체가 이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좀 수혜가 이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현대나 기아 같은 부분들이 일단 좀 타격받는 부분도 좀 사실입니다. 근데 일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대 기아만이 지금 타격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완성차 업계를 제외한 모든 완성차 업계가 지금 전부 다 타격인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 지금 30년까지 지금 미국에서 지금 판매하는 자동차의 지금 절반 이상이 지금 일단 전기차에 대한 지금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지금 중장기적인 수혜는 좀 현대차나 기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북미 생산 자동차의 기업들이 제외해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타격이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 이 부분에 지금 직접적으로 좀 타격이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지금까지는 완성차, 지금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제 아이오닉 5나 그리고 6, 그리고 EV6 같은 이런 모델들 자체를 일단 지금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현대에서 지금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있어서 지금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엔 지금 감축법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지금 현대차 미국이나 그리고 조지아 공장에서 빠르게 가동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에서의 지금 본격적인 생산 라인을 좀 잡고 이제 한국에서의 그 생산 부분들이 지금 수출로 이어지지가 않고 미국에서 오히려 단독적인 지금 생산을 하면서 일단락에 지금 감축법에 대한 수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피해 부분을 좀 타격을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모멘텀 부분들을 얼마나 작용을 받고 주가가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해주냐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3분기 때 보게 되면은 일단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좀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액은 지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 부분들이 지금 늘었다는 부분들은 일단 전기차 부분에 대한 호조에 있어가지고
분명하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판매 시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감축법 이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 쪽에 조금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감축법에 대한 피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을 기업 측에서도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조자주 공장이 지금 공장을 착수를 본격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들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구간에 있어서도 현대차는 저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최근에 바닥을 잡아준 부분에서 쌍바닥을 잡고 본격적으로 지금 V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사례들과 주가는 결국에는 선 반영을 해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선 반영을 해주는 모습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하반기, 4분기까지 남은 상황에서 내년까지 좀 바라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 밸류상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높은 고평가 부분은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우려를 했던 것보다는 이 국내 자동차주들 미국의 IRA법 영향에서 큰 악영향 받지 않고 조금씩 더 버텨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좀 전기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제 국내 자동차 5개사의 이 내수 실적 또 해외 판매 실적 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실적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넉 달째 실적이 플러스를 기록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좀 자동차주에 대해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뭐 반도체 공급난이다 뭐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대기가 계속해서 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이슈들을 접해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는 건 여태까지 좀 우려가 되었던 이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이제는 그게 좀 해소가 된 걸까요? 일단은 이제 부품주랑 이 자동차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완성차 업체를 파는 거거든요. 완성차 제품을. 근데 부품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에 대한 부품을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지금 감축법 때문에 미국이 수혜를 보는 상황에서 미국 쪽에 대한 부품 수출도 충분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무적으로 확실하게 좀 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완성차량은. 그리고 지금 이제 본격화 이 차량용 반도체가 결국엔 코로나19 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코로나19가 처음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반도체 공급난이 시작이 됐지만 일단 지금 부품주들의 지금 움직임을 봐도 일단 지금 1년, 2년 넘게 지금 훌쩍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반도체 이 쇼티지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로 가고 내년 상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반도체 공급망 이슈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차량용 반도체 이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좀 대규모로 미출고 계약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생산이 정상화로 만약에 돌아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기업들의 판매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미출고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출고를 진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재무적으로 금방 표시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부품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일단 주요 완성차 업체가 지금 현대나 기아를 좀 대표적으로 높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9월에 내수 판매가 수출 모두 호실적으로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출고 적재 물량이 지금 많은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지금 생산 물량이 조금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내수 판매량도 크게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중량이 굉장히 좀 많고 그리고 한국 GM이나 그리고 이제 르노 같은 경우도 수출 쪽에 대한 해외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일단 완성차 쪽에서도 충분히 실적이 호조세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종합해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부품주 현대모비스가 좀 존재를 하죠.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재무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분기 때 좀 탄력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결국에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축법에 있어서는 부품주들한테는 좀 수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강달러 현상에 대한 수혜도 부품주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성차 업계랑 좀 부품주랑은 어느 정도 좀 온도 차이가 분명하게는 좀 작용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부품주는 조금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이야기해 주신 대로 자동차 완성차 주들이랑 이 부품주들이 서로 좀 온도 차이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들 계속 반복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SL이나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주들 주가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네네. 일단 현대 모비스를 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만도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은데 일단 현대 모비스가 부품주 중에서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현대 모비스가 주가가 좀 탄력을 받고 상승 기조에 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적정 밸류를 좀 유지를 해줘야만이 따라서 이제 부품주들도 중소형주도 같이 좀 따라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한데 이제 다만 지금 시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대금이 그렇게 많은 시기가 아닙니다. 대금도 많이 줄었고 그만큼 투심도 많이 죽은 시기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외국인이나 기관들, 메이저 수급들이 좀 몰릴 수는 있지만 이제 호가 자체를 크게 올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많이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부품주 중에서는 좀 현대 모비스를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전반기 3분기 때, 1분기 때만 봐도 한 3천억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이 좀 있었는데 올해 2분기 때 지금 벌써 200억 가까이 또 증가를 해준 모습들도 있고요. 이익 잉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모습들로 봤을 때는 현대 모비스의 지금 시가총액 자체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좀 큰 편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익 잉여금이 지금 300% 넘게 지금 존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기업 측면에서 모비스가 어느 정도 좀 수혜를 타격을 받는다는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자동차 완성차 업계들보다는 아직까지는 감축법에 대한 확실한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때까지는 좀 부품주 쪽에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중에서도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구간에서 상승 구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는 22만 원대 이 저항 라인대를 충분히 돌파해주고 안착만 해준다면은 모비스 역시도 지금 꾸준하게 좀 우상향 추세를 좀 유지해서 가주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지금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조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올 초만 하더라도 정말 무서운 기세로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움직임 좀 주목해 볼 때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IRA법 시행과 또 전기차 확산 국면에 2차 전지주들을 둘러싼 기대감은 연일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 또 LG화학, 어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줬었는데요. 지난 한 달로 치면 대략 한 30%가량 뛰면서 2차 전지주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도 지금 민관 협력의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을 알렸는데요. 지금이라도 그럼 2차 전지주를 내 포트폴리오 안에 하나라도 좀 더 넣어놔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지금이라도 조금 하나라도 더 넣어놓는 게 맞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사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제가 저번 주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워낙 지금 재료 부분들도 다 확고하게 지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는 좀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일단 지금은 코스모 화학 쪽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가 원래 기존에 이산화 티타늄 이쪽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였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모 에코캠을 좀 흡수 합병을 하게 되면서 황산 코발트까지 같이 사업을 좀 영위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수익성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좀 좋게 보이는 건 단연 좀 폐배터리 사업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코스모화학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폐배터리 시설 투자 같은 경우가 내년 1분기에 지금 양산을 본격화될 거라고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폐배터리 시설 투자가 만약에 좀 완료가 되게 되면은 기존의 코발트 생산 능력이 한 1,200톤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시설 투자가 완료가 됨으로써 한 2,000톤까지 지금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니켈 생산 능력 자체도 지금 2,000톤까지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이제 폐배터리가 약 한 50% 정도가 지금 중소형 배터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양극할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도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배터리 사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2차 전지, 이 양극재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코스모 화학이 좀 어느 정도 수직 계열화를 좀 가능해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그냥 코스모 화학을 딱 봐도 지금 구간 자체가 굉장히 나쁜 구간은 전혀 아니거든요. 추세도 지금 깨지지가 않고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를 지금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추세를 안 깬다는 게 오히려 지금 내년까지 좀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좀 반영이 되고 보합을 조금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음봉으로 조금 내려주고 있긴 하지만 추세만 깨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저는 한 22,700원 부근대 이 부분에 조금 주가가 좀 도착을 해준다고 하면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접근을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좀 스윙 관점, 중장기 관점으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지금이라도 좀 내 포트 안에 뭐라도 하나 담아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폐배터리 관련주로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코스모 화학 좀 더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코스모 화학 지금 25,1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한 22,700원 선까지 오게 된다면 그때 분할 매수 이 접근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좀 전에 질문상에서 민관이 협력으로 하는 K배터리 얼라이언스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뭐 2차 전지를 둘러싸고 각국이 계속해서 뭐 보호무역주의식으로 가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금액 자체는 2030년까지 뭐 50조 원을 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2차 전지주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뭔가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기술주 밸류로 다 같이 갖추고 있잖아요. 뭐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요. 부품주들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근데 결국엔 2차 전지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산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엔 완성차 업계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은 2차 전지에 대한 관련된 이 부품들을 계속 사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뒷받침도 해주게 되고 같이 또 동반 성장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은 현재로서는 저는 좀 2차 전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2차 전지를 더욱더 제가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장비 투자를 지금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계속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밸류상으로 봤을 때 현 구간 자체는 2차 전지 대부분 관련주들이 좀 낮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까지도 분명히 탄력이 붙어주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까지만 딱 봐도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뭐 장비 투자가 지금 지속 확대가 될 거다라는 이런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이제 전기차 보급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뒤따라오는 거는 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지금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고 지금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도 초기 성장 국면에 진입을 한 상황이거든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근데 만약에 추후에도 점유율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올리게 된다. 그리고 해외 쪽에 좀 판권 자체를 계속 넓히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혜를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밸류상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 어떤 식으로 지금 시설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북미 쪽에 대한 배터리 공장에 있어서 협업이나 그리고 파트너사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좀 많아지게 되고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소부장주들도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것으로 대비를 했을 때 증시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의 밸류를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테마성의 종목들에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기술주 중심으로 앞으로 좀 실적 성장성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조금씩 접근을 해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 밸류를 좀 위치를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에서도 지금 2차 전지주들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을 던져주면서 지금 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도 2차 전지주들이 모두 흡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저희가 아무래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돌다리도 좀 두들겨 봐야 되지 네네네. 않겠습니까? 2차 전지주들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시기로만 딱 놓고 보면 저는 오히려 지금 방어 성격을 좀 많이 띠고 있는 건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서는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큰 폭으로 주가가 좀 반영을 해주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이나 상승이나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종목군들만 좀 지켜봐도 시기 자체가 지금 불확실성 리스크가 계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합을 계속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T가 계속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들이 일방적으로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효과를 지금 중소형주들도 같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될 투자 포인트들은 결국에 이제 기업이 순간적으로 재료가 부각이 돼서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빠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웰크로한텍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고 호가창이 굉장히 얇은데 좀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이런 종목군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재료의 펌핑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바닥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으로 조금 피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코스모 화학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어느 정도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지금 시기에서도 하락에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줄 수가 있는 이런 리스크도 좀 보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 계속해서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STS 코리아 최진욱 팀장과 함께 2차 전지주 관련 투자 전략 가다듬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식센스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 이화진 과장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 굉장히 강한 움직임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내일 새벽에 있을 이제 FOMC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파월 발언이 이제 예정이 있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좀 경계감이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반응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좀 급락도 있었고 그리고 게임주에 대한 상승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전반적인 우리 대형주 위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런 FOMC 결과는 뭐 75bp 인상으로 좀 예상이 되지만은 결국 파월의 발언이 12월이나 내년 1월, 2월에 따라서 금리 속도 조절이 따라서 시장이 크게 웃을 수도 있고 이제 시장이 좀 불안감이 더 위축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어제도 실제로 구인 건수 10월 달에 구인 건수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 시장이 좀 계속 굳건하게 나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금리 속도를 강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빠졌던 모습도 일단 보였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내일 새벽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좀 크게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자는 특별한 이제 키포인트는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20%또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주 시장이 조금 바닥에서 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게임 위원장도 P2E에 대해서는 좀 조건부 허가를 할 예정으로 있고 물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위메이드의 210억에 대한 투자 유치 관련 이슈도 이제 등단 나왔습니다만은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게 이믹스죠. 이믹스가 이제 유예 지정으로 되게 되면서 뭐 11월 10일쯤에 다시 재개될 여부를 결론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 그러게 되면 이제 이번 달에 있을 게임주 빅 이벤트가 있죠. 이제 지스타가 열릴 예정인데 게임주는 그때 17일 전후로 해서 이제 그런 블록체인과 관련된 게임주들의 향방이 좀 결정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좀 오늘 좀 게임주들의 강세가 퍼러비트나 콘투스, 홀딩스나 이제 넷마블 관련된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빈사만 왕세자가 뭐 예전에 다시 안 온다고 했다가 다시 방안으로 다시 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뭐 어떤 이슈가 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전까지는 이제 방한 이슈로 인해서 네온시티 관련주들, 뭐 한미글로벌이나 히림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한미글로벌이 좀 급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으로 인해서 뭐 또 다른 뭐 이슈가 좀 나왔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11월 자체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사우디 방문도 있는 이슈도 있고 그만큼 네온시티에 대한 이제 관련 수혜주들이 당분간은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 흐름이 좋았었던 반도체나 2차 전지 흐름, 오늘은 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인해서 뭐 LG 엔솔이나 SK 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 관련 소재주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어제 LG 엔솔이나 에코프로 쪽에서 IR을 했던 거기서 연말 재고 조정에 관련된 얘기가 일단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관련 애널리스트 코멘트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순환매적인 측면, 지금 좀 급하게 올라왔던 측면에서 조금 삼성전자나 관련 2차 전지 뭐 더불어서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급들이 오늘 뭐 카카오뱅크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카카오 그동안 몰랐던 종목들로 수급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지금 FOMC 회의 경계감 짙게 깔려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좀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이런 순환매 장세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의 키워드 모두 공개됐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오늘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이야기 나왔던 대로 지금 위메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화장품주가 연일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이 광군제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NK맥스의 지금 이 치매 치료제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정식 품목 허가 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NK맥스가 한때 급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원전주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폴란드발 이 40조 잭팟 이슈가 시장에 큰 관심 얻고 있습니다. 또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기대감 높아지면서 네옴시티주의 움직임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위메이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봅니다. 위메이드, 아모레퍼시픽, 두산 에너빌리티가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210억 원가량의 투자 유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첫 번째 특징주 위메이드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일단 꼭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자체만으로도 뭐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게임주 관련해서 움직였던 행동들을 봤을 때 굉장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미국의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해서 대략 한 80조인가 70조 규모로 게임 회사를 인수했던 경력도 있고, 그리고 콘솔 게임을 만드는 실제 콘솔 게임 회사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행보를 측면에서 위메이드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메이드의 성장성이 굉장히 궁극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미스 관련 이슈는 당분간은 어느 정도 리스크 측면에서 상존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올해 6월달에 이제 무비블록이라고 하는 이제 코인 관련해서도 이런 유통 관련 이슈로 인해서 잠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소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됐던 이슈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위미스가 위메이드의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스타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미러 M이나 미러의 블록체인 게임 버전도 새롭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런 코인과 관련 블록체인 관련 이슈로 해서는 위메이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210억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인데 그런 측면에서보다는 전 세계 글로벌에서 게임 회사로 크게 앞서나고 있는 회사가 위메이드에 투자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의 실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장영국 대표가 이미스 이 플랫폼에 대해서 온보딩 한 100개 회사를 온보딩 시키겠다는 목표를 두고 한 만큼 차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나 이런 관련 코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위메이드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을 전했는데 금액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이 협업, 이렇게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메이드 첫 번째 종목 지금 고 의견 받았습니다.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요새 정말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이 위협적인 소식들도 나왔다가 지금은 다시 또 기대감 섞인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두 번째 특징주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 말씀드리겠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고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래도 이제 아무리 화장품계에서 우리나라 중에서는 가장 대기업이다 보니 사실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계속 빠졌던 이유는 당연히 이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자체가 제로 코로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국내 화장품주에도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코로나가 나아졌다. 그런다고 해서 아모레퍼시픽이 예전만큼 중국에서 매출도 올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강곤제 관련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약 판매를 했을 때에도 이제 10위 안에도 이제 국내 대기업 자체가 하나도 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보다는 다른 나라에 대한 매출이 좀 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게 3분기에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나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잘 났던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북미 쪽 시장이 거의 90% 넘게 성장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4분기까지는 기존에 부진했던 브랜드, 이니스프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 쪽 시장에서 거의 철수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 4분기까지 어느 정도 많이 없어지게 된다면은 내년 초반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관련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덩달아 그래도 중국 시장도 포기는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존도가 낮을 뿐이지 중국 쪽 매출도 내년 3월 양액 기준을 모전으로 해서 제로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 그러면 덩달아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주가는 지금부터 조금씩 다가가는 과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고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아모레퍼시픽 고 의견 받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원전주가 큰 관심 받고 있는데요. 특징주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뽑아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급등한 이후에 오늘은 지금 좀 음봉을 만들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일단 고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8월에 이집트 원전 관련 그때는 사실 뭐 메인 수주가 아니라 그 러시아 회사가 메인 수주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청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2009년 이후 어떻게 보면 그때 아랍에미리트 바카락 원전 이후 최초의 본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어제 했던 그런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협약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계약이 이루어지기에는 뭐 1년 걸린다, 2년 걸린다 얘기도 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에 있는 부총리가 직접적으로 100% 계약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주식시장에서 20%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던 부분도 있는데요. 만약에 폴란드가 40조가 원전 수주를 계약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2009년에도 계약 이후에 오히려 5배 주가가 움직였던 만큼 한전 기술이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상승 테마로 엮일 수도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크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이제 조금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지금 APR 1400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신고리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APR 1400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소송 관련 이슈가 지금 묶여 있는 만큼 만약에 이게 하나의 본계약을 할 기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리스크가 좀 상존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폴란드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체코가 있고 사우디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년마다 열리는 원전의 대규모 수주가 몰려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애초에 방산 이슈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었기 때문에 폴란드 원전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들어도 제가 보다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물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조 기자재, 가스터빈 같은 경우도 수주를 하겠지만은 실제로 시공사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 개가 아닌 두세 개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리스크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의견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보합권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35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지키고 있는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3거래일 연속해서 물량 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 매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쌓이고 있는데요. 개인은 1,480억 원, 기관은 2,792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데요. IT 대표주의 희비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제 6만전자로 회귀했던 삼성전자 오늘 0.8%대 밀리면서 다시 6만전자를 이탈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지금 0.7%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일시적으로 시총 3위 자리도 되찾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4위로 내려와 있습니다. 한편 어제 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 대표주들의 움직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소폭 오름세 가져가는 반면에 삼성 SDI 4%대 약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32% 내린 697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개인 2,551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이 우세한 모습인데요. 특히 2차전지 소재 대형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대 하락하면서 연일 지켜오던 시총 1위 자리 다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내줬습니다. 이 밖에 LNF, 에코프로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도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 비하면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들과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뭐 많이는 안 빠졌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거꾸로 올라갔는데 많이 못 올라가서 그래요.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또 계속 한 달 내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오늘도 주식을 4,000원 넘게 해주니까 시장이 아직까지는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오늘 자정이 넘어가는, 그래서 새벽 3시, 내일 목요일이죠. 자정 넘어가는 시점으로 해서의 목요일 새벽 3시에 금리 인상 발표를 할 겁니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0.75를 할 건데 이제 12월 달 내지는 이제 내년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힌트를 이제 잘 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하는데 올 12월 달에도 0.75 할 거고 내년 1월 달에도 계속 강하게 이 상태를 유지해 가겠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침체 둔화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7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PF 대출부터 해가지고 좋은 상황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있을 미국 시장의 흐름과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이제 발표를 보고 일단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일단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오늘 그냥 뭐 다 알고 있는 0.75였고 그다음에 파월이 순환 양처럼 바뀌어가지고 약간 좋은 립 서비스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은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겠죠. 중간선거까지. 뭐 중간선거도 지나고 나서 또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는 쪽으로 바뀌면 계속 단타를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대내적인 여건 상황이 지금 좋아진 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매매로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매매로 대응하라 그랬고 그래서 게릴라 전법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크게 깨질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크게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치고 빠질 수 있는 이게 주식을 먹고 팔수록 할 수 있는 현금이 있거나 수익이 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고 올라가기를 뭐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현금이 일부 남아 있거나 현금이 특히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오늘 FOMC 이후에서 시장이 안 빠진다. 그럼 또 내일 또 열심히 또 단타 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계속 쌓아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빠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며칠 참으면 돼요. 그럼 종목들이 많이 싸지죠. 마찬가지 많이 싸지면 또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제 이제 원전 테마주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던 뭐 한전산업부터 해가지고 한전기술 상한가 들어갈 뻔했던 애부터 해가지고 한전산업이 들어갈 뻔했던 애고 한전기술이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 했던 애들이었는데 제가 어제 쫓아가지 말라 그랬죠. 왜냐면 계속 찬물 더운 얘기가 자꾸 바뀝니다.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민간 기업하고 이제 계획 잡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어제는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고 뭐 2%, 3%, 5% 올라간 것도 아니고 막 다들 20% 넘게 올라가고 막 상한가 2개 들어가고 장중에 막 폭등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와서는 원전 그러니까 폴란드 원전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개인 투자자들이 당연히 지금 체감이 나쁠 수밖에 없죠. 어쨌든 미국 시장의 방향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짧은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먹으면 팔고 올라가면 쫓아가지 말고 근데 먹을 수 있을 만한 목표치가 남아있는 종목에서 호재거리 뉴스들이 나올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입에다가 떠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호재거리가 뭐가 나올지 뉴스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차트를 보고 막 이렇게 해갖고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떠 있는 거 말고 바닥 권역에 있는 애들을 공략을 하면 그러면은 단타 치는데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어쨌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중간선거의 결과 그게 이제 나오고 나서의 미국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매매를 계속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참았다가 싸게 들어갈 건지 그거는 좀 봐야 돼요. 봐야 되고 뭐 오늘 당장 미국 시장이 위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은 똑같이 쫓아갈 거니까 미국 시장을 잘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유신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테마주입니다. 어떤 테마주냐면 네옴시티 관련주 쪽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면서 네옴시티 관련주이긴 한데 근데 오늘 장중 막판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갑자기 확 빠지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강했던 이슈가 이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뭐 안 그래도 지난달에서 국토부 장관하고 뭐 11월 달, 이게 이제 11월 달이니까 지금 이번 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뭐 이게 그 국내 기업들을 뭐 홍보를 하고 하여튼 뭐 이런 이슈가 있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과의 또 만남도 뭐 11월 달, 10월 달 뭐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있었었고 어쨌든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많이 떠 있을 때는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은 그냥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면 특히 쫓아가면은 이 원전 테마주처럼 물릴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어제 경고했죠. 이렇게 떠 있을 때 공략하면은 안 되고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은 흔들릴 때 지금 흔들렸잖아요. 한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종목들이 싸지게 내려올 겁니다. 마찬가지 이런 애들도 다시 싸지게 내려오면 그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전산업, 한전 KPS 지금 또다시 악재가 불거지면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또 내려오면 또 좋은 얘기 나오고 또 올라가겠죠. 그럼 또 올라가면 또 안 좋은 얘기 나오고 또 떨어지겠죠. 계속 매매 대응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빅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아침에 이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쐈죠. 근데 이제 이전과 좀 다르게 우리나라 영해 근처에다가 뭐 넘어왔는지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근처에다가 쐈다 그러죠. 동해상에다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F-15K도 가갖고 일단은 대응 사격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고조감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빅텍이 이제 미사일 관련주 해가지고 방위산업 관련주 과거서부터 잘 움직였던 테마인데 이거 말고도 뭐 이제 뭐 퍼스텍, 한일 단조부터 해가지고 몇몇 종목이 있죠. 뭐 스펙코부터 해서 이제 방산주들. 어쨌든 미사일 테마가 좀 움직였는데 일단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돌파를 하고 움직이면 나머지 다른 그 방산주들도 다시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으니까 더 쫓아가라는 말씀드린 건 이거 조정받으면 한번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계속 요즘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여가는데 약간 그런 이제 불안감이죠, 뭐 그렇죠? 전쟁은 안 나겠지만 혹시나 모를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단타 치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처럼 시장이 어지러울 때에서는 소소하게 단타 치기에는 뭐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삼성생명인데요. 7월 22일 날에 이제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 오늘 미국에서 0.75 발표할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 따라갈 거고 그러면 계속 우상방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59,800원 촌에서 지금 13.2% 수익을 주고 있는 중인데 수급도 괜찮고 기업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그래서 뭐 천천히 더 올라갈 거라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점수는 80.5. 근데 오늘 FOMC니까 시장에 뭐 문제가 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음봉이 떨어지거나 뭐 2260이 깨진 것도 아니고. 근데 매수 포인트는 하루 좀 늦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75점 미. 그리고 방산주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점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소통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장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